안녕하세요. 행정사 모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서브노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서브노트 만들기. 서브노트 왜 만들까? 제가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이기도 하고 제가 100% 창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법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서브노트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정리가 안 된다. 그죠?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읽어도 입에 안 달라붙는다. 세 번째, 양이 너무 방대하다. 정리 필요. 사실 1번, 3번 비슷한데, 그래서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거를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회독이 빨라져요. 두 번째, 볼수록 쉬워져요. 자, 그러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만들어야 될까? 아니요.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히 좋다 하면은 그대로 유지. 굳이 서브노트 만들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정보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된다. 이 정보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만드셔도 괜찮아요. 한번 정리한다는 셈 치고. 오케이? 근데 그리고 한 명 더. 내년 시험, 올해 시험은 어차피 안 될 것 같다. 내년 볼 건데 지금부터 정리하면서 도전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만드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히 좋다.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까지 가세요.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새 AI 너무 많은데 굳이 AI를 안 쓰는 이유는 AI가 생성한 거니까 사실 내가 책을 사서 보는 거랑 별 차이는 없잖아요. 서브노트를 만드는 건 내가 내 스타일대로 입에 맞도록 만든다는 거니까 저는 한글 파일을 추천드려요. 네, 한글 파일 추천드리고, 자, 가로로 바꿉니다. 저는 압축해서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얇게 보는 거를 추천해요. 양이 방대해지면 보기도 전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하고 쪽 여백에서 좁게 만들어주고, 좀 좁아졌죠? 그 다음에 단 두 개로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죠? 자, 여기서 표를 만들었어요. 표는 표 만들기 누르면은 줄 개수 35개, 칸 개수 2개.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 자, 만들기. 됐어요. 칸을 이렇게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폼은 끝났어요. 되게 쉽죠? 이거 그냥 이대로 붙이면 계속 폼이에요. 아시겠죠?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 목차. 얘 목차예요. 냅두세요. 목차가 나중에 시험 연습하기 좋아요. 여기 4개까지는 목차니까 놔두세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가 내용이에요. 3페이지부터가 내용인데, 자, 책을 사라고 추천 안 드려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지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이건 홍보 아니에요. 2023년도 이준희 선생님 걸로 했던 거고, 제가 10회 때 시험을 준비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나오는 것만 해야지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 다시 11회 때 진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싹 모아다가 하나의 서브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조금 해가지고 붙으면 다행이겠지만 저는 사실 10회 때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떨어지니까 멘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1년 공부한다고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12회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무조건 11회 때 무조건 뭐 50등 안에 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책이란 책은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노트에 이렇게 쭉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드린 예전에 배포했던 서브노트가 양이 엄청 방대했어요. 근데 서브노트를 지금 배포 안 하고 있고, 어쨌든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책은 홍보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다 갖고 있겠다 싶은 책만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목차들이 다 있는데 사실 이 목차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런 목차들처럼 책처럼 서브노트도 목차를 만들라고 제가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목차 하라고 했던 이유예요. 아시겠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바쁘니까. 이거 되게 지저분하죠? 제가 사실 아까 영상 한번 찍었었어요. 영상 한번 찍었는데
영상 편집하는 게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책이 더 더러워졌는데, 이거 논제 1. 지금 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세요.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첫 번째, 불이익한 처분 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실 이거부터 보자마자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제가 지금 논제 1을 같이 정리하자고 꺼낸 거예요. 자, 이게 좀 줄어들어 놓고, 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보세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있는 자료 아무거나 해도 돼요. 1. 불이익한 처분 절차. 불이익한 처분 절차예요. 그죠? 이거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이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 쓰세요. 그냥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해됐죠?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보면 아,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절차가 필요하구나 이제 왔어요. 그죠? 똑같아요. 사실 이거예요.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죠? 자, 사전 통지하여 1. 사전 통지. 사전 통지한다. 2. 끊었어요. 그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그죠? 거친다. 의견 청취 절차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그죠? 자, 3번. 문서로 처분과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철치하고 고지하래요.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문서로 한다. 그죠?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을 고지한다. 그죠? 고지 방법은 문서로 한다.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을 고지한다. 그냥 정리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위, 절차는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떤 게 좀 보기 편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도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보기 편하게 제목에는 항상 표 채우기를 했어요. 표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고지. 이렇게 4개는 핵심 키워드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핵심 키워드에는 제가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제 방법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불이익한 처분 절차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고지, 절차적 권리,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한 번 또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서브노트의 이 내용은 사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사전 통지한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고지해야 된다. 문서로 한다.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을 고지한다. 이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고 개인적 공권이다. 쉽게 정리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이거를 다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자, 두 번째, 내용을 여기다가 다른 책들 추가하기도 좋거든요. 예를 들면 불이익한 처분 절차는 무엇인가?
이거를 의의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하나 더 안내해 드려 볼게요. 이거 의견 제출 절차. 의견 제출 절차는 의견 제출 방법이 있고 제출 의견의 관리가 있고 문서의 열람이 있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많고 모르겠고 정리 안 되고 하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의견 제출 방법, 당사자 등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자,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은 의견을 제출하니까 당연히 방법이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쓰든지 말로 하든지 서류로 갖다가 이걸 제시를 하든지, 그래서 그 방법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사자 등은 서면, 당사자 등은 이 나중에는 당사자 등이 왜 당사자 등인지도 사실 나와요.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일단은 이렇게 써요. 당사자 등은 방법이 뭘까? 서면, 말,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때 증거 자료를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쉽죠? 당사자 등은 증거 자료를 사실은 이거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출할 수 있다. 그냥 그리고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도,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말 정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의견 제출 방법 2. 행정청은 의견 제출을 받았어요. 근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은 다 기록이 돼 있지만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말로 의견 제출을 받으면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글로 써야겠죠. 서면으로 정리한다. 그죠? 그리고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한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가 있으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을 기한까지 안 냈으니까 의견이 없는 걸로 보겠죠?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했죠? 서면, 말, 정보통신망 증거자료 냈고, 말로 행정청은 그 말로 받은 것만큼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 누가 진술을 했는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견을 안 냈어.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의견 제출 방법이에요. 쉽죠? 자, 그러면은 의견을 제출을 했으니까 제출된 의견을 관리해야 돼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제출된 의견 관리. 냈으니까 관리해야지. 그리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반영해야 돼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의견이 납득이 가면 의견이 반영돼야죠. 그죠?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야 돼요. 근데 간혹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죠? 처분된 경우. 여기 보면은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이거 되게 길어요.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 경우 당사자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이런 기한 중요해요. 그죠?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요청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90일 이내 그 이유를 설명으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냥 안날로 90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요청할 수 있다. 쓰면 돼요. 만약 여기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서면이 아니라 말이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방법을 알릴 수 있다. 그죠? 쉽죠? 네 번째는 우리 되게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야 되잖아요. 행정청이 의견 제출을 거친 경우 신속하게 처분하고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속하게 처분하고 처분이 지연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니하도록 어려워요. 지연되지 않게 한다. 5.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냥 요청하는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요. 요청하면 의견 제출 시 받은 서류나 그 밖에 물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말이 사실 내가 입에 달라붙게 쉽게 하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을 반영하고 90일 안에 설명 요청, 반영이 안 되면 설명 요청할 수 있고, 근데 서면이 아니라 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을 거치면 신속하게 처분, 지연되지 않게 처분, 그죠? 1년 안에는 그런 서류나 물건도 반환해야 돼요. 그죠? 3. 문서의 열람. 문서의 열람.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붙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한글로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문서의 열람. 1. 당사자 등은 처분에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언제부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의견 제출 기한까지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행정청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쓰고 행정청이 거부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거부하면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자, 보면은 왜 다른 법령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안 되는지 소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바뀐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 채우기 해서 크게 보고, 의견 제출 방법, 제출된 의견 관리, 문서의 열람, 이렇게 해서 표를 또 채웠어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보다 또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서면 말 정보통신망 쓰고 증거자료 첨부, 색깔 알아서 넣어도 돼요. 그죠? 그리고 서면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여기다 중요한 것들은 써도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말 정증, 뭐 이렇게 뭐 그냥 또 두 문자 써도 되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반영하여야 한다. 근데 안 하고 하면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좀 더 두껍게 써도 돼요. 예.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소명할 수 있다. 소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서브노트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정보가 많으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차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목차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해요. 불이익한 처분 절차, 그죠? 의견 제출 절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붙이면 돼요. 예. 이게 제가 만든 서브노트였어요. 제가 책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안내를 해드려요. 안내를 해드리고, 사실 뭐 이 방법도 이거 언제 그러면은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봤을 때 되게 효과가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지금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본인들이 보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한번 쭉 정리하겠다 뭐 그러면 해도 되고요. 그냥 있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내년 시험을 1차가 올해 떨어져서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브노트 만드는 거를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안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